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음, 일단 제 방송을 많이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고 댓글로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 한번 방송 올려봐라.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거가 뭐 하락하고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VIP 멤버십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제가 퇴근하고 이제 제 시간을 반납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좀 커뮤니티에 이제 VIP 멤버십 여러분들을 대상으로는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이제 최대한 커뮤니티 장중 시황을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오를 줄 알고 그럼 네가 사지 왜 추천해 주느냐, 그런 말 되게 많이 듣잖아요. 오를 거면 네가 샀지 왜 알려주냐.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저는 이제 또 그 돈보다도 이제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진정성 있게, 그리고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시장에 아무래도 현업에 있다 보니까 좀 정보를 좀 많이 왜곡하지 않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생각해서 방송을 시작했던 거고,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망하라고 제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튼 좀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놓고 보면 이제 분명히 제가 10년 동안 주식하면서 1년 놓고 봤을 때는 손실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쭉 보자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힘들고 뭐 10개 추천했는데 10개 다 빠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분명히 한두 개씩 올라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디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노여움을 가라앉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보면 진짜 왜 이렇게 말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게 또 제가 그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손을 쓰면 사실 더 꼬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말씀밖에 못 드리는 상황인데, 아무튼 제 오랜 구독자분인 거 압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몇 번 글 썼다가 지웠는데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4월이에요. 그래서 뭐 앞서서 좀 아쉬운 소리 드렸지만 일단 다시 이제 컷하고 시작을 해보면 4월달 주식시장은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오늘 3월부터 4월의 흐름 쭉 알아보고,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 좀 알아보고 종목들 제가 보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적정 주가 산정하는 이제 팁 같은 것도 좀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즐거워요.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출근해서부터 이렇게 퇴근하고 방송하기 전까지 이런 정보를 드렸을 때 도움이 되겠다 하면서 준비해서 방송하는 게 되게 즐겁거든요. 아무튼 또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3월 이전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일단 3월의 후반부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3월 시장이 워낙 힘들었었고 큰 이벤트도 있었고 채권 금리에 매번 흔들리는 이제 그런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용기를 북돋아 드렸던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가 아무리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 실적이다. 그래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결국에는 이제 법인세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3월 25일자예요. 오늘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위해서 세수 확대를 주장했는데 어젯밤에 이거 관련돼서 대규모 금액이 엄청나게 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 기억을 못하지만 아무튼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좀 큰 변화를 이끌어올 가능성이 큰 이벤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인세가 결국에는 올라갈 겁니다.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 기업의 뭐 주당 순이익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약 9% 정도 감소할 것이다. 세금으로 나갈 거니까. 어쨌든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 저거 뭐가 계속 울려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결국에는 3월 15일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 채권 금리나 이런 악재 속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PMI나 서비스업 지수를 필두로 계속 지표가 잘 나오면서 어떤 이런 불안 심리를 좀 잠재워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경기 모멘텀이 1분기 대비해서 강화될 것이다. 결국에는 어렵게 써놨지만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예요. 3천선에서 코스피는 등락을 할 거고 현재 시장은 전강 후약을 지속했던 그런 3월 25일자였고 중국은 뭐 경기가 건강해졌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실적 위주의 우량 기업으로 전략 방향을 설정해보자라는 게 큰 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4월 1일을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308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힘들었던 3월, 좀 더 스펙트럼을 넓게 한다면 2월부터죠. 3월까지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4일 연속으로 기관이 뭐 같이 순매수를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4월 출발을 좀 산뜻하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것은 글로벌 집단 면역이 가져다 주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고 코스피로서는 반도체에 많은 금액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순매수 사이클이 초입 단계에 들어왔다라는 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위주로 좀 돌아간다고 하면 받쳐주는 그동안 대형주 눈치 보면서 눌려져 있던 종목들이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관건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더 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내일 금요일이고 주말 껴있어가지고 속단하긴 이르지만 일단 좀 긍정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형주 반도체주 위주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3100이 일단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큰 매수세가 들어왔고 중국은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국만 일부 하락한 부분이 있었는데 뒤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공부할 건 아니니까 업종별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제가 늘 드렸다시피 포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올라올 때 뭐 다른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르던 안 오르던 8만원 초반대에는 늘 강조드렸었던 거 잊지 마시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크게 튀어오르는 부분들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대형주를 바탕으로 기타 경기 사이클의 기대는 업종을 선취매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미리 사두자라는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강조드렸던 기계, 건설 HDC 산업개발이나 현대산업개발이나 또 뭐가 있지? 아무튼 그런 건설 업종에 또 그 짜투리로 그렇죠. 한샘과 리바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건설 임대주택 관련해서 계속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빈틈이 있었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철강 그다음에 뭐 제철 관련돼서 우리 또 좋은 수익을 거뒀었고 그 다음 사이클이 그동안 좀 억눌려 있었던 기계 장비 쪽이 아닌가라고 조금 앞서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오늘 한 3, 4% 하락하길래 막판에 좀 담아두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좀 스토리가 이렇게 증시 흐름이 좀 그려지시면 다행인 거고요. 뭐 꼭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S&P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자입니다. 그래서 비교 삼아서 오늘 그때 방송했던 것과 이제 오늘 방송했던 것을 이제 그대로 좀 가져와 봤어요. 3890에서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참고 버티고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는 3892, 3980이 이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딱 요때 하고 이제 이렇다니까요.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입니다.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싶을 때가 진짜 파고 들어갈 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포기하시기 마련이거든요. 아무튼
반등을 이제 골이 깊었던 만큼 반등을 더 크게 했고 다시 한번 최고점을 향해서 또 눈치 보고 있는 이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은 몇 시야? 8시 조금 안 되는 시간입니다. 아직 미국장 시작 안 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스닥은 바로 그냥 4월 1일 것 갖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후로 지금 뭐 5일, 6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뭐 흐름 자체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괜찮은데 한국만 못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의 차이일 뿐 결국에는 이제 따라가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로화예요. 유로화가 하락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달러는 상승하겠죠. 근데 이 진짜 웃긴 거죠. 그동안 금리 인상, 달러화 가치 상승 뭐 이런 것들로 시장에 뭐 좀 우려감을 나타내면서 증시가 흔들리기도 했는데 보란 듯이 달러는 올라가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지수도 올라가는 면역이에요, 면역. 결국에는 이렇게 흔들릴 때 이제 지수가 무너져 버렸으면은 이거는 진짜 좀 대형 악재인데 결국에는 이걸 버텨내다 보니까 앞에 지수 버텨내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제 더 큰 성숙한 시장이 더 크게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달러와 유로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나타내면은 이건 달러 인덱스고요. 파란색은 이건 유로화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거의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유로화 가치가 낮아질 거고 유로화 가치가 낮아진다, 자국의 통화 가치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할 때에 싸게 팔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국의 기업 경쟁력,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고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미국은 이걸 극복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좀 기본적으로 경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게 유로화가 제일 크고 뭐 그 외에 옌이랑 뭐 파운드, 캐나다 달러 뭐 이렇게 쭉 있다라고 제가 오늘은 그냥 이왕 알려드리는 김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제 비율을 보면 유로가 가장 크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경향이 크죠. 유로만 이렇게 간다고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게 재패니즈 옌, 엔화죠. GBP 파운드, 캐나디안 달러, 그다음에 스웨디시 크로나, 스위스 프랑까지 해가지고 그 외에 기타 작은 비중 우리나라 원화도 있습니다. 작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통화들을 엮어서 달러화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오르고 있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3월 25일 날 중국 시장 말씀드릴 때 일단 되게 중요한 구간에 있었고 이게 무너지면은 좀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말씀드렸었는데 보란 듯이 이제 거기를 저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의 무서움, 이 이평선들의 무서움을 아주 여실히 보여줬다고 보여지고 이평선이 무너졌을 때 좀 위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이거 얼마 200의 선이죠. 경기선을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경기선이 지지 역할을 해주고 반등해주는 뭐 이런 차트의 기본도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뭐 이때 저점 이후로 결국에는 일목 상단에 3080까지 올라가줬고 내일 3100 이상으로 마감을 한다면 주말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일단은 안정권에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비중 오늘 상위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그다음에 카카오 액면 분할한다고 해서 또 최근에 50만 원까지 또 찍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SDI 있고요. 현대차, 삼바, LG화학, 셀트리온, 바이오주 두 개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날만을 기다린 거죠. 이날만을 개인들이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4일 연속인데 일단 요 흐름이 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뭐 아침에 오르고 저녁에 빠지고 정신 못 차리죠. 그러면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영업 직원이 이제 우유부단하게 하면은 좀 이렇게 매력이 별로 없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좀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아, 괜찮습니다 했는데 오후에 빠지고, 그럼 뭐, 아, 내일 봐야죠 했는데 내일 아침에 또 오르고, 뭐 또 그날 저녁에 빠지고, 이 맨날 거짓말장이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진짜 오프라인 손님들 상대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또 매력이 있거든요. 한번 올라올 때. 그래서 좀 물려도 내가 왜 물렸는지 알고 하면은 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물리면 안 좋죠. 근데 제 핑계고요. 4월 1일 업종별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KB금융하고 그다음에 신한지주, 그다음에 호텔신라나 강원랜드 쪽은 이제 이 추세라면은 이제 한 시대를 이제 한 개월을 풍미했던 이제 그 역할은 잠시 접어두고 다른 업종들로 좀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에 많은 이제 금액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들은 이걸 팔고 이제 좀 엄한 대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수창고나 기계업종이 있어요.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오늘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고, 화학주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참 저도 나름대로 희열이 있고 기분이 좋은데, 지난달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생각할 정도로, 아우, 물론 저도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사뒀던 단타했던 웅진이 거의 80% 수익이 났어요. 지금도 아직 안 팔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올라도 이제 시달리는 거죠. 왜 맨날 SK 이노베이션 얘기하고 또 뭐 빠진 거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빠진 거 많아요. 저는 왜 안 올라오냐? 이거 뭐 어떡합니까? 안 사주니까 안 올라오는 건데. 근데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런 흐름이 또 와야 되는데 미리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오르는 거 다 올라서 사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확실히 경험상으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 오르고 사면 늘 나중에 열어보면 다 마이너스잖아요. 자, 3월 29일 이번 주에 이제 매매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기관 먼저 살펴보면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저도 몰랐어요. 기관은 잘 안 보는 편인데 어쨌든 SK 있고요. LG전자. 결국에 오늘 이제 핸드폰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다. 그래서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아차랑 이노베이션, 현대제철 있고, 보는 종목들이 다 비슷하죠. 일단은 중요한 건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셀트리온 30만원 초반에 단타, 뭐 30만원 밑으로는 싸다. 그 뭐 10% 정도 수익 났습니다. 어쨌든 KB금융이 있긴 한데, 이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실 분은 KB금융만한 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 근데 23년 이후에는요.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좀 좋을 것 같고, NC소프트 들어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NC소프트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보시피 SDI, 맥쿼리 인프라가 있네요. 이거 몰랐는데, 아무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맥쿼리 인프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봐서 기계 쪽을 봤고요. 개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을 팔고, 네이버, 그다음에 뭐죠? HMM은 현대글로비스, 롯데케미칼, 인버스가 많고요. 좀 약간 뜬금없죠. 뭐 그냥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는 뭐죠? 인버스, 페노션, 효성 TNC 있네. 휴캠스, 금호석유. 아무튼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 종목인데 지금 추가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고요. 효성 TNC는 이제 매도 의견 60만 원에 드렸었고, KB금융도 일단 매도 그 레벨 레인지는 드렸었고요. OCI 많이 올라갔고, 하이트진로도 괜찮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도 엄청 올랐어요. 그냥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진짜. 두산퓨얼셀은 5만원 초반에 뭐 언저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49,000원, 51,000원 여기 사이에 있을 것 같고, 이노션이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6만원대 언저리에서 대부분 뭐 손실이실 것 같습니다. 6만원, 뭐 62,000원, 63,000원 이 정도 수준이실 것 같고,
마이크 안 킨 줄 알았습니다. 또, 놀래라. 자, 아무래도 보시피, 좋은 상태에 계속 지속되고 있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대한 한국콜마, 지금 뭐, 다 대부분 보합 혹은 약간 플러스, 강원의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 의견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호텔신라도 매도 의견 드렸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도 상황 봐서 25,000원, 26,000원, 27,000원 뭐 갔다가 25,000, 6,000원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좀 길게 보실 게 아니면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전자 있고 제철 포스코도 많이 올랐죠. 이것도 뭐 하여튼 조금 미리 들어가서 고생하신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더 큰 수익으로 올라온 것 같고 KMW가 서진 시스템도 좀 고생하셨지만 좋은 날 올 거고 오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오른 현대미포조선, 한샘 이거 제가 오늘 쓴 게 아니라 계속 3월 내내 올려드린 겁니다. 한샘도 최소 15% 이상씩은 다 수익 나실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오늘 들어갔고요. 모비스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건데 뭐 참고하시고 에이소프트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고 한콜만 있었네. 있었네. 좀 헷갈리네요. 콜마가 아무튼 이것도 최근에 이제 진입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추천주는 여기까지고 다 추천주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거 SK이노베이션 오늘 제가 VIP 커뮤니티에다가 글로 남겨드렸는데 일단은 30만원 사실 SK이노베이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방송에서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30만원 한 5, 6% 수익 났을 때 제가 같이 말씀드렸어요. 더 가실 거면은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매도해라. 그 다음날 폭등했다가 이만큼 빠졌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갖고 저 원망하시는 매도 사인 분명히 드렸잖아요. 오르기 직전에. 근데 제가 갖고 있는다고 여러분들 저를 원망하시면 저도 진짜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근데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제 좀 같이 보통은 저도 같이 들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고요. SDI 같은 거, LG화학 같은 거 또 트렌드가 있는 종목들인데 이거 뭐 힘든 종목들 아니잖아요. 뭐 LG화학도 많이 올라왔고 SDI 올라오고 있고 하나솔루션 뭐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멘텍과 에코바이오는 힘들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씩 공약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테마가 어쨌든 좀 약간 외지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마 올 때까지 만약에 많이 힘드신 분들도 좀 내비두시고 다른 종목들로 자금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3월 25일날 했던 거랑 이제 분명히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60만 원에 드렸어요. 그래서 뭐 60만 원, 62만 원 찍고 이제 또 조금 밀려 있지만 만약에 아직도 안 파신 분들은 뭐 한 타임 놓치셨으니까 70만 원까지 봐야겠죠. 성태현 씨는 이제 지울 거고요. 두산 퓨얼셀 49,000원 3월 25일 날 괜찮다. 두산 퓨얼셀은 뭐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샀다 팔았다 잘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5만원 초반에 괜찮을 것 같고 오늘 날짜로 51,500원 뭐 아직도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거 1,000원, 2,000원 올랐다고 못 사면은 더 큰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어요. 실적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뭐 있었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잖아요. 이거 딱 봐도 이 숫자들을 매출액 예상하는 부분들을 엄한 숫자로 넣을 수가 없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증권사가 전망한 숫자를 바탕으로 세 군데 이상이 이 회사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형성한 거를 평균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개 이상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숫자를 낸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대부분 주가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매출액이 많이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도 많이 증가할 건데 주가는 왜 그대로냐? 왜 안 올랐냐? 오를 거니까. 단순하죠. 약간 약파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OCI 같은 것도 힘들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믿어보자. 3월 25일. 오늘 오늘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결국 12만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7만원, 8만원 샀었고 저는 싸게 팔았지만 10만원, 11만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바이든을 믿어보자. 아까 그 종목들도. 그래서 바이든 이제 OCI는 많이 해먹었으니까 우리 하나솔루션으로 가보자. 3월 25일자로 48,000원이었고요. 아니 48,000원이 아니라 이거 올랐던 거죠. 그래서 4월 1일자 49,900원인데 어저께 올랐다가 오늘 조금 밀렸어요. 이거 밀렸다고 또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사업보고서를 분석해서 좀 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손님들 비중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효성 TNC 팔았던 거 대부분 하나솔루션 들어와 있고, 뭐 석유화학과 태양광, 어지러워라. 30분 동안 이거 지금 잠시 한 타임만 좀 쉬겠습니다. 사업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고, 사업 보고서에 사업 내용을 참고하라고 해서 참고했던 내용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업 전략은 이제 수소까지, 태양광 플러스 수소.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방향성을 결국에는 수소 쪽으로 잘 형성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각 예정 자산에 건물 좀 팔고 부동산 팔고 하면은 재무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예측하는 이제 방법을 조금 살짝 알려드릴 건데, 이거 하나솔루션의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인가?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네이버를 바탕으로, 왜냐하면 HTS는 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은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해서 이렇게 21년 예측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권사가 3개 이상 이 회사에 대해서 예측했을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예상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21년에. 노란색이 21년이고 그 전이 20년입니다. 노란색이 21년이고 이게 20년이고요. 20년 사업 실적이 나온 거죠. 지금 앞서 사업 보고서를 보여드렸다시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주가를 예측해보는 모델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게 퍼예요. 퍼. 주가 수익 비율. 그래서 이제 퍼를 이제 계산식을 살펴보면 단순한 계산식이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말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보시는 분들은 뭔지는 알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주가가 현재 5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하나솔루션이 5만원, 5만 1,000원이었나요? 5만원, 딱 5만원이네요. 주가가 5만원이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EPS예요. EPS. 이게 영어로 주당 순이익입니다. 한국말로.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20년도에는 1,800원이었고 19년도에는 적자였습니다. 18년도에는 1,000원이었고요. 한 주당 순이익이 1,800원. 근데 21년에 보니까 한 주당 순이익이 3,600원이나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5만원인데 주당 순이익이 지금 1,800원이라고 하면 현재 퍼가 25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퍼가 25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거는 이제 통계 KRS 거래소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퍼에 대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KRS 100 종목 같은 경우에는 퍼가 30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퍼가 30배, 헬스케어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심하니까 퍼가 좀 높은 편, 대충 30 정도가 되고, 근데 기계 장비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안 그래도 하나솔루션 말고 현대건설 기계 쪽도 하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화학주다. 화학주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보려고 하는 거 2개만 없어요.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봐서 한 20배 정도 된다 라고 봤을 때 대충 퍼에 대한 개념은 알겠다. 그래서 없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퍼를 이제 식을 조금 바꿔보면은 양변에 주당 순이익을 곱하면 퍼 곱하기 주당 순이익을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제 분모를 소거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 주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퍼 곱하기 주당 순이익이 주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3,600원. 이제 퍼를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25배
없어요. 앞서 뒤에 보셨다시피. 근데 13배는 이거는 뭐 주가로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업종 평균이 20배 정도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여기 25배, 여기 수 났을 때 17배였으니까 약 중간으로 한 20배 정도를 가정했을 때 이제 퍼가 20배, 퍼가 아까 25배였지만 이제 이거를 20배로 가정을 하면 결국에는 20 곱하기 3,600원, 약 7만 원, 7만 2천 원 수준의 주가를 이론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가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미래의 주당 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한 거다 보니까 엄청 이제 변동성도 크겠죠. 이게 금액도 크다 보니까 퍼 1, 퍼 2배에 따라서도 엄청 변동이 심하지만 결국에는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주가 모델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5만 원인 주가는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사업 내용 그대로 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엄한 짓 안 하고 뭐 엉뚱한 거 안 하고 어, 이렇게 회사의 흐름 자체로 주가가 흘러가고 뭐 경기 이제 그 기타로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기타로 뭐 주가의 흐름, 지수의 흐름, 뭐 금리의 뭐 변동의 흐름, 그다음에 뭐 북한의 핵,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주가가 산정되겠지만 어쨌든 이론적인 주가는 여기 7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오늘 추천주 막판에 좀 밀려서 막판에 좀 밀려서 52,000원. 그래서 종가 부근에 51,000원 뭐 해서 5만 몇천 원 해서 나눠서 샀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촉은 좀 미리 들어가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침 또 밀려서. 이 문제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어쨌든 20만 원에서 121선까지 결국에는 왔다가 반등도 드라마틱하게 또 반등하는 모습이죠. 25만 원까지 한 번에 올라와 버리니까 파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파신 분이 이 근처에서 많이 파셨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못 팔았던 게 여기서 사고 저 정확히 기억합니다. 여기서 샀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봉 나오고 이제 이때 이제 연휴인가 뭐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파실 분은 파시고 저는 가져갈 테니까 참고하시라고 했는데 이제 아마 다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큰 이제 힘든 시기를 한 달 넘게 보냈고 결국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뭐 LG 화학,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기했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뭐 특허 침해 여부를 뭐 확실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회복해야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어마어마한 랠리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락 랠리까지 그대로 돌려놨어요. 사실상. 즉 주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배터리 이슈가 한창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래서 SK도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미래가 더 이제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2020년도에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 있었고 배터리 업체 뭐 폭스바겐 사태 때도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생산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청이었고 하청 업체가 이렇게 할 거였으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전 세계 탑 10 중에 3개 이상 들어가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가치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이 수준은 아니겠죠. 적어도 2020년대 주가 수준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종목이 왜 이렇게 많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그 댓글에 좀 저를 마음 아프게 했던 댓글이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오스코텍 또 하나 뭐더라.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이거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측 그렇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걸로 9% 손실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9% 손실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이 200일선과 121선은 우량주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량주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웬만한 이슈가 아니고서. 잘 적당한 시점에서 잘 반등해주고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주식할 거 아니시면. 현대해철도 뭐 3월 25일 날 44,600원, 오늘 46,000원. 이제 현대해철 다음 사이클을 이제 현대기계 아까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약간 배고프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약간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호텔신라 같은 거 아까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하자.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많이 올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30만 7천원에서 이거 왜 안 사시냐? 32만원. 뭐 괜찮은 흐름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잘 하시고, SDI도 3월 15일날 63만 5천원이긴 한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좀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유있게. 딱 그때가 저점이었고 66만 7천원까지 반등했고 뭐 더 반등할 수도 있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019년도 주가 하락 그렇지만 2020년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4천원에서 뭐 많게는 1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1년 들어서 이제 특히나 3월 달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실적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18년도에 영업이익이 나오고 나서 19년도에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고, 곤두박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향을 했고, 19년도에 실적이 다시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20년도에서 보면은 이렇게까지 급등했던 모습이었고, 결과적으로 20년도에 실적을 봤더니 이제 21년도에 이제 어느 정도 자꾸 뒤로 넘기네요. 죄송합니다. 21년도에 실적을 놓고 보니까 지금의 하락은 낯선 모습입니다. 그래서 테마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 그다음에 테마, 그다음에 수급이거든요. 실적은 통과, 주가를 올리는 기본 3요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적이 잘 뒷받침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흑자 전환하고 나서 지금 2년째. 그다음에 테마. 이 얼마 좋습니까? 바이오 환경 테마. 형성될 날이 오겠죠. 테마가 형성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미리 들어와 있다고 너무 이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또 크게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이때 추천을 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또 미래가 보이잖아요. 몽고지신. 힘들어서 진짜 제도권 주식 분석 이 XX 같은 놈 너 안 본다 해놓고 이제 접어뒀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적과 결과적으로 테마와 수급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트렌드를 이런 사이클을 모르시고 당장 들어가자마자 오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비트코인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기업이 실적을 내고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오는 건데 저기 과외교사 뭐 강남에 대치동에 붙였다고 바로 실적 안 올라가거든요. 성적. 늘 강조드리는 게 여유입니다. 여유.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면은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 여러분 특히나 이제 그분 힘들게 했던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오스코텍은 사실 좀 도박성이 있었던 종목이었고 삼성물산은 기다리면 되고 앞서 에코바이오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엄한 종목 갑자기 이렇게 추천드리는 거 아니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좋은 날 기다리면서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이거 그때 써놓은 건데 계속 괜찮은 것 같아서 안 지우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텐션이 막 올라왔다가 나중에 지쳐서 좀 떨어졌지만 제 진심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금요일 그리고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